니들이 나 필요해서 뽑은 거 아니야. 내가 회사를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름 전 공지에도 아무 말 없이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 그 친구 나이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를 욕하고 조롱하는 목소리가요. 또 요즘 애들이 애사심이 굉장히 떨어진다더라.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애사심이 내가 없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답한 사람이 무려 75%나. 네. 492명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 신입사원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할 정도로 약간 조금 회사랑은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보다 훨씬 더 취업하기는 어려워졌는데 그렇게 어렵게 취업한 회사를 가보니 네.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상상했던 회사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이 변하면 증오가 되듯이. 엄청나게 간절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그 어렵다는 취업 시장을 뚫고 들어왔는데 내가 있는 곳이 이런 곳이야? 실망이나 상처가 증오로 바뀌는 게 그렇죠. 한순간이거든. 근데 아까 제가 그 통계 결과를 말씀을 드렸을 때 되게 다들 놀라셨죠? 놀랐어요. 네, 놀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세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사심을 갖고 회사를 다니신 편인가요? 그랬었죠. 저는 예.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오갈 데 없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데 요즘 신입사원들은 내가 잘나서 여기 왔지 니들이 나 필요해서 뽑은 거 아니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프로님 뭐 나한테 좀 잘해봐. 약간 이런 스탠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극단적으로 네. 표현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들었던 말 중에는 회사는 제가 돈을 벌러 오는 곳이지 내가 회사를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네, 이런 표현을 들었었거든요. 아, 그게 사실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여기서 내가 배우면서 내가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회사가 고마울 수 있는데 나는 잘 났는데 회사에서 내 노동력을 가져가니까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거지. 내가 왜 회사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반대로 25%의 애사심이 높은 친구들은 본인의 일이거나 부모님 일이거나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정말 운 좋게 찾아 들어왔거나 하는 극소수의 케이스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던 통계 자료 중에 하나는 회사라는 곳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수단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 사실은 애사심이 생기기가 쉽지 않은 게 맞죠. 어떻게 보면 또. 애사심을 강요하는 시대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강요한다고 해서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하는 그런 수준의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거는 좀 싸잡아서 나쁜 얘기를 하면 구시적 발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이 얘기를 하면서 세 분이랑 저랑 약간 세대 차이가 좀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취업을 해서 오갈 데 없는 저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그거였다면 와 내가 진짜 오갈 데가 없어서 여기에 왔는데 일은 이거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저 멀리 보이는 것 같고 여기에 있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저는 굉장히 오히려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네. 그런 결과가 그런 통계 자료로 나타나는 그런 것 거고요. 같아요. 네. 그래서 또 1년 안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그런 통계 자료가 대기업 신입사원들도 47% 정도. 그리고 대기업 말고 그냥 입사 1년 이내 신입사원을 봤더니 절반 이상이 조기 퇴사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직업의식이 부족하다든가 인내심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들 표현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지긴 하는데 네, 약간 사실 그런 거 왜냐하면 그냥 제가 이거 너무 그런가? 내 생각에는 신입사원 때는 조금 참아야 되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많이 여기서 반발이 쓸 수도 있겠죠. 반발이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아니요 네, 얘기해 주세요. 그냥 왜냐하면 처음 경험해 보는 거고 새로운 일을 해보는 건데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만 사실 그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사회생활에서
그래서 다른 걸 찾아간다 해서 정착을 하면 좋겠죠. 정착을 하면 좋을 텐데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게 예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저희 세대는 그거를 조금 더 참아보면 내가 적응하면 오히려 이게 나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좋게 표현하면 결단력이 빨라진 거고 아주 꼰대스럽게 얘기를 하면 의지력이 부족하다, 인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뭐가 좋다 나쁘다보다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참았으면 하는 그냥 제 세대 생각에서는 생각이 좀 들죠. 조금 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90년대 밀레니얼 신입사원들은 참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세대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 그런 학자들도 있다. 집 안에 후가 욱할 뻔했어요. 나 많이 참았는데. 왜냐면 가정에서도 하나 아니면 둘이고 뭐든지 원하면 부모들이 다 해줬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다 도와주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 심지어 학교에서는 구타미 체벌 이런 것도 아예 없었고 그래서 제가 공이라서 그런 걸까요? 제가 자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약간 뭐라고 해나요? 힘든 상황이 오거나 했을 때 이걸 견뎌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랑 맞지 않으니까 여긴 나랑 아닌가 보다. 우리 인연이 아닌가 봐요 라고 좀 쉽게 빨리 포기하고 던지는 성향?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들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네. 끈기가 없고 열정이 부족하고 이런 인내심도 얘기를 없고. 들었는데 똑같이 사실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겪어온 거에 대한 배경이 틀리고 인내할 수 있는 폭이 틀린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나 때는 당연히 그랬었는데 네네네. 요새는 안 그러네? 처음에는 이게 나랑 다른 것들을 보면 어색하고 불쾌하고 약간 좀 언짢고 이럴 때가 있어요. 아 그럴 때가 있으시구나. 근데 그게 생활 속으로 좀 오래 지나면 어느 순간 나도 내 이쁜들한테 쟤들처럼 하면 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살짝 묻어가고 동화되고 약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지만 네. 나중에는 이거 괜찮네? 약간 이런 요거 느낌. 그런 거죠. 뭐 애들 입장에서 뭐 아니요, 싫어요, 왜요, 뭐 이런 거를 하는 거 자체가 네. 또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옛날에는 생각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단어들인가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러고 있는 거죠. 상무님한테 저는 이제 걔들이 부서장이나 어떤 팀장급들한테 왜요, 안 돼요, 싫어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면 나는 이제 임원들한테 하는 거죠. 왜요? 싫어요, 안 해요. 어때 그거? 요즘 누가 해요 그런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임원분들한테 한 대 맞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마음으로 때렸겠죠. 알겠습니다. 홍 매니저님은 생각해보니까 도움을 많이 받네요. 생각해보니까 많이 있어요. 받았구나. 분명히 있습니다. 나 지금 문득 들어서 그렇죠. 얘가 왜 그래? 그래서 팀장님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괜히 이게 눈치를 보다 제 눈치까지 보게 되면 조금 편해지고 힘이 당당하게 나가주면 고맙고 나서가고 나중에 술 먹으러 갔을 때 붙잡고 운다. 니들도 그럴 거야 이러면서. 맞아요. 진짜 불쌍해요. 팀장님들 그래서. 네. 서로 눈치를 보면서 뭐 어쨌든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좀 이상하게 갔네. 그러게요. 그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저희보다 낮은 직급의 신입사원 정도 레벨 되는 친구들이 상무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손 들고 상무님 근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저희 또래들은 이제 일단 긴장하거나 그 아이를 쳐다보죠. 긴장되지.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대바라진 것 같고 심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나도 마음속 저 구석에 있는 얘기를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무님과의 오픈 아닌 오픈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 네. 아이 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친구는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만해 주세요. 요 정도면 네. 저는 아니지만 아니 뭐그 얘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아닌지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네.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팩트는 문화는 요러요러합니다.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가로 열고 거기에 저도 있습니다. 가로 닫고 뭐 이런 거죠. 상무님이 잘 전달을 받으셨겠죠? 그 괄호 안에 있는 얘기들을. 그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리더들 받아들이기는 중에 나 또한 니들이 대다수가 있는 밀레니얼들이 그러하니 내가 여기서 내 말에 상무님 근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근데 속으로는 계속 이렇게 참고 계시는 거죠. 꾹꾹 누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오늘 어떤 그래요? 답 안 나오는 질문들이 나왔을까? 오늘은 좀 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참. 첫 번째 사연 김승택 대표님 읽어주시죠.
한 금융사에 입사해 쭉 20년을 다녔습니다. 작년 지점장이 되고 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주 1회 회식을 월 1회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직접 하면 직원들이 기분 나쁠 만한 조언이나 충고를 가볍게 흘리는 차원에서 회식 자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회식 날 약속한 장소로 갔더니 보름 전에 공지했는데도 테이블 3분의 1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다, 집안에 일이 있어 회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직원은 2명뿐이었는데 신입사원 막내 2명과 주임 2명이 말도 없이 안 왔더군요. 술 대신 맛있는 밥 한 끼 먹자는 게 다였는데 그것조차 말없이 안 오는 직원들에게 왠지 모를 서운함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막내에게 회식에 왜 안 왔냐고 농담 던지듯 질문했습니다. 제가 내일 예약해뒀어요. 요즘에 노쇼하면 매너 없잖아요. 아시죠? 보름 전 공지한 회식인데 우리 회식은 노쇼가 되고 내일은 노쇼하면 안 되는 건가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회식을 강요하는 꼰대 상사가 될까봐 참았습니다. 꼰대. 보름 전 공지에도 아무 말 없이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 원래 그런 세대지라고 생각하며 그저 이해하는 게 답인가요? 아하. 아하. 네일샵 노쇼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자, 첫 번째, 저기서 빠졌던 네일샵의 주인공 여직원은 남자 직원일 수도 있지. 아마 남자일 수도 있죠. 30일 전에 예약했을 거예요. 네일샵에 예. 그렇겠죠. 30일 전에 예약한 거였고 첫 보름 전에 번째가 공지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구성원들이 소속한 단위 조직의 경직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리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리더야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보름 전이 아니라 30일 전에 예약한 어떤 자기의 선약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이런 거 말하고 그냥 빠져요, 근데.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을 때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뭐 그럴듯한 시나리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뭐 계속해서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네일샵 때문에 좀 보름 전에 얘기한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식을 안 온 거는 조금 말은 했어야 맞죠. 말은 했어야 맞는데 그런 말조차도 저기 제대로 표출할 수 없었던 조직 문화의 문제가 있었고 그런 조직 문화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리더 탓이 더 크다라고 저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내일은 내 돈 주고 하는 거고 예. 회식은 법인카드로 회사 돈 내주는 거고 그렇죠. 회사 돈은 안 얻어먹어도 그만인데 내가 낸 돈은 안 쓰면 날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산술적으로 안 가면 손해인 거예요, 내일은. 그렇죠. 그래서 가는 거죠, 내일에. 근데 얘기하지 못한 건 뭐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뭐 조직의 경직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팀장님이 확실한 소구력 없이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나도 왔는데 밥이나 회식도 한번 자주 먹자. 안 하는데 그날 저녁에 다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냥 그날 저녁에 어디로 모이세요. 라고 가볍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너무 캐주얼하게. 본인이 이렇게 강하게 다 모이길 원했고 3분의 1이나 안 온 게 아쉬울 정도였으면 메일에 중요 표시 달아서 노란색 형광펜으로 필참입니다 적어서 보내셨어야지. 와, 바로 블라인드 뜨겠다. 그렇죠. 회식한다고. 회식이 필참이래. 요즘 이런 게 어딨니? 나 네일샵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어서 캐주얼하게 얘기해놓고 안 왔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면 이 팀장님도 밀레니얼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 안 한 거야. 네, 정확한 가이드가 없었던 거죠. 난 저 팀장님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저조차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왜냐면 본인, 그러니까 물론 저 사연을 보내신 분이니까 저거대로만 생각을 하면 본인은 다른 기성세대보다는 깨어있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면서 그럼요. 주 2회를 회식횟수도 월일회로 줄이고 줄이셨는데. 미리 노티스도 했고 근데 이게 섭섭한 거죠. 얘기 한마디 못하냐. 얘기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좀 섭섭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팀장님 입장으로 만약에 빙의를 된다면 사실 그 팩트가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서운하니까, 솔직히 서운해서 얘기만 했어도, 물론 얘기해서도 삐졌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얘기만 좀 해줬으면 사실 이거에 지금 삐지신 거거든요. 요 사연만 보고 제가 약간 밀레니얼 사이드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 팀장님이 되게 프리하게 자유회식인 것처럼 얘기해놓고
알았다고 뭔가 얘기를 하는 거면 앞뒤가 다른 거죠 이제 들어주면. 그치.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밀레니얼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꼰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 다음부터 모든 팀장님의 가이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직원 속뜻을 입장에서. 파악해야 돼. 훈련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신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 맞아. 요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우, 네.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얘기야, 진짜 네. 이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아까 정확한 소통도 필요한 거고 이럴 때야 완충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아. 아니면 보름 전에 공지할 때 불참해도 괜찮으니 못 오시는 분들은 사전에 노티스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유만 적어주세요. 뭐 한마디만 적어주세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내용의 결론이 그거죠. 그렇지만 박 매니저님 나만 꼰대네. 나만 꼰대였어. 아 오늘 깊이 깨닫네. 끝까지 얘기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리더의 자질이 없었구나. 아, 그래서 아무튼 매니저님이 아쉬웠던 미리 통보하지 않았던 팩트. 이렇게 뭐라고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코멘트를 해주지 않았던 팀장님. 요 두 개가 저는 그냥 똔똔이라고 봐요. 그냥. 맞네. 그게 서로 그냥 갈등인 것 같아요. 김 대표 얘기 맞네. 설득 당하셨네. 아니 부장님 전화하세요. 왜 또 따라와? 또 따라 나와? 서로 얘기 좀 해야 돼. 따로 얘기할 스타일이야. 야, 오늘 끝나고 회식하자. 안 되겠다.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런 간극부터 없애야겠어. 얘기 한번 해야 돼. 회식하는 거 어때? 오늘 식 번개. 아유 뭐 저는 명석 씨가 당황했어요 지금. 이거야. 너무 흔들리는 거 같아. 지지 났어 지금. 애들 뭐지? 씨, 왜 저래? 회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참.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사실 이건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느끼기에도 왜 안 왔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전 상황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차라리 그냥 꽁 하고 풀어야 될 것 같고요. 혼자 풀어야지 네, 뭐. 혼자 푸는 거밖에 방법이 없고요. 혼자 사연 쓰면서. 예, 사연 쓰고 풀면 돼요. 이런 애도 있구나. 비슷한 애 하나 있구나 하고 푸시면 되고. 근데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매니저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하고 풀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동료 부장이든. 예, 굳이 그걸 또 후배한테 불러 너 왜 나 그때 안 왔어? 이건 진짜 꼰대가 되는 길이고요. 그치, 아까 처음에 에피소드에서 네, 얘기하듯이 부장들이 차라리 그냥 넋두리하고 끝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요즘 애들 참 그래 하고 울고 네, 끝내야지 그냥 뭐. 거의 해프닝. 요즘에는 그래 나 슬퍼. 이러고 끝나야죠. 네. 이래서 그 처음에 나왔던 후배 때문에 퇴사를 생각해봤다. 이런 게. 근데 약간 착한 매니저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착한 매니저 컴플렉스. 맞아요. 그게 컴플렉스야. 맞아. 그거예요. 그냥 있어. 네. 착한 사람 컴플렉스예요. 본인 스스로 완벽하게 착한 사람은 아닌데 착한 사람이고 싶은 거죠. 맞아. 그치.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니 장구 끝에 악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감정만 남는 거야, 이제. 네, 나쁜 감정만. 감정만. 그래도 난 이해해요 이분을. 갑자기 네. 이해해요. 박 매니저 당신은 어디 가서 뉴 세대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그 회식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혹시라도 회식이 나중에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 종종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질 사실 점점 거예요, 없어지고 아마. 많이 없어지고 있고. 아쉬우시죠 그래도? 네. 얘는 안 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젖었어.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네. 요즘은 어떠냐면은 그런다니까. 내가 진짜 오늘 한 잔 먹고 싶어. 그래서 팀장님, 저 오늘 바쁘시지 않으면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나 오늘 골프 연습 있어서 가세요. 요즘 이렇다니까. 그런 옛날 어떤 사고 방식을 그렇지. 그대로 끌고 오자면은. 그 옛날에는 어땠? 왜? 야, 먹자. 뭔 먹자. 일이야? 뭐 먹고 뭔 일인데 싶어? 뭐 먹고 싶어? 같이 가자. 우리 다 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그렇지.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 말 나온 김에 다 적어 나가 지금. 뭐 이런 거. 야 우리 상원이가 오늘 고민 있나 보다 모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야 누구야? 저기 우리 회사 버스 불러라. 그래서 청계산으로 쫙 닭 한 마리씩 잡아먹고 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접어! 6시 5분까지 시간 둔다. 다 접어. 상훈아 다 탑승했냐? 예 탑승했습니다. 오라이! 하고 바로 시신원 청계산으로 가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저런 회사 다녀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 저도 그런데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기억의 단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존재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요즘은 팀장급들조차 부하 직원이 술 먹자고 했을 때 자기 약속이 중요한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참 바람직한 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아 삭막하다라고 느낄 그렇게 수도 있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기. 네, 아 상막해. 아, 정이 없어.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이상훈 프로님 네. 읽어주시죠. 15년차 마케팅팀 팀장입니다. 이보영, 이종석이 나왔던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드라마 주인공 이종석은 상대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도 들리죠. 저도 이종석처럼 사람들의 속마음이 자꾸 들립니다. 명석 씨, 거래처에서 온 메일 포워딩 좀 해줘봐. 이럴 거면 애초에 네 메일로 받든지. 이번 주 금요일에 점심 회식하는 거 다들 어때? 점심시간도 내 개인 시간인데 왜 당신이랑 밥을 먹죠? 라는 말이 자꾸 들리는데요. 초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저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귓가에 이런 목소리가 울립니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작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한 신입사원이 제가 업무를 지시하기만 하면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에 제 욕을 합니다. 단순한 욕이 아닌 조롱 섞인 농담까지 하면서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냐고요? 익명으로 메일이 와서 열어봤더니 캡처가 한가득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친구가 제 욕을 한 부분을 잘라서 보냈더군요. 야 이것도 진짜 개안티다. 그 친구를 불러 뒤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물었더니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후배 관리를 잘하는 것도 상사의 능력인데 자기가 완벽한 관리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도 일단 죄송하다 할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말을 먼저 해보지 그랬냐고 했더니 어차피 윗사람은 말이 안 통해서 해봤자 욕만 들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올해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그 친구 나이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를 욕하고 조롱하는 목소리가요. 드라마처럼 남아서 없어지질 않는데 저 어떻게 하면 이 목소리를 더 이상 안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거 실화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야. 아니, 저도 이해 못하겠는데? 와 이건 뭐 스펙타클 대서사신데? 이게 만약에 진짜 실화인 거면 그 매니저님은 전문 병원의 도움을 일단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드라마 나오면은 이 사람 진짜 잘 이거는 못해. 진짜 대인기피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네. 같아요. 목소리가 들린대잖아. 이거 어떡할 진짜요. 거야? 아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들릴만 하죠. 아 근데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좀 되게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죄송합니다가 맞지 않을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비슷한데 요즘은 죄송하단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내가 미안해? 피해를 봤어. 네가 잘못해서 원인을 줬는데 내가 왜 미안해? 이렇게 된 김에 내 얘기를 하겠어.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앞에서도 하는 얘기 뭐 뒤에서 했다가 걸렸는데 뭐 어쩌겠어. 뭐 어쩌라고 그래서 네가 그랬으니까 그래, 내가 욕을 했지.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뭐 약간 이 느낌인 거죠. 네가 욕을 먹을 만을 했으니까 욕을 먹었겠지라고 판단하는 게 그 근간인 것 같고요. 캡처 봐봐, 내가 뭐 없는 말 한 거 있어? 지어낸 거 있어? 없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밀레니얼이 잘못했네. 이건 사실 그 밀레니얼이라서가 아니고 그건 사람의 성향이야. 네. 놈이지 이게 무슨. 아, 이런 사람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사례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 비슷한 게 뭐가 있었어요? 옛날 진짜 저희 신입사원이 저희 팀장님한테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했는데 이유는 자기 일을 못 하겠다. 이동을 시켜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는데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싫고 안 맞고 일 시키는 것도 싫고 주변 사람들도 싫고 팀장님도 날 리더로서 못 챙겨주고 그래서 딴 데 있는 동기한테 들어보니까 어디 쪽이 좋은 것 같아서 나는 글로 보내줘 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 팀장님이 이제 충격을 좀 받은 거죠.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케어 못했고 뭐 주변 못했고 해서 그 팀장님도 나름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네가 오늘 얘기한 거 알았고 내가 조금만 생각을 해볼 테니까 일단 네가 말해준 거 고마워. 그래서 잘 끝내시고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이제 그 친구의 선임부터 해서 회사조부터 해서 얘기를 나름 그 친구가 이런 거 얘기를 했어가 아니고 혹시 무슨 고민 있나 들은 거 있냐부터 해서 나름 그분도 노력을 한 거예요. 다 들었는데 하나같이 그 친구에 대한 흔히 말하는 욕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 걔가 이상한 애다. 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팀장님이 혼란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게 이상한 보면 거지. 좀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맞네. 예. 그래서 결국 그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데 그 친구 소문이 이미 회사에 쫙 퍼지잖아요. 누가 퍼지다 가져가려고 보니까 그래. 막상 그 친구가 원하는 팀에서는 그 친구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 똥 밟고 싶어.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 팀장님은 나름
그럼 네가 조금이라도 그럼 원하는 일을 하면 조직에 뽑은 친구니까 좀 일을 적응해서 잘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막상 못 보내는 상황이 오고 그 친구는 퇴사를 해버렸어요. 아마 두 분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 내성은 다들 생기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웬만큼은 얘기할 때 그 자리에서 다 있든 없든 그냥 손들고 할 말 하는 친구들에 대한 내성들이 있으시긴 할 텐데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외요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길게 풀어서 한번 얘기해주고 그렇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나를 청매하는 것처럼 몰아붙이지 말고 따로 얘기해주거나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좀 소프트한 방법들로 본인의 의사를 나한테 설득하려는 작업을 하면 나도 조금은 욱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그 정도죠. 대화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는 건데 그 상대방과 나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방법들은 누구 한쪽의 어떤 요구 아니면 그 성향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본질에는 나의 생각을 이렇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먼저 설명을 하는 과정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김 대표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사들이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좋은 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좋아하는 친한 형님이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요. 뭐냐면 내가 변할 수 있는 변수라면 네가 스트레스 받는 그 상대방은 절대 불변의 상수야. 걔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걸 바라보는 너를 바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인정하고 내가 바꿀 수 없음을 인식하고 내가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고 그런 여유를 서로가 가지면 어느 그러면 날 참 좋겠죠. 어느 날 예.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예. 저는 그냥 딱 그겁니다. 이해하지 말고 인정하라. 방법은 결국 그거 하나. 네. 일단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저 사람임을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신뢰관계라는 거를 쌓는데 주력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설명충이 어느 정도는 상호 간에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하게 되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를 물어보는 사람이나 이를 지시하는 사람이나 같이 있어야 서로 간의 신뢰가 쌓아가는 거고 나중에는 그냥 척하면 척하고 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겠죠. 예, 극단적으로 고도화된 커뮤니케이션의 완성 단계. 네.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멘트를 거의 다 세 분이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설명충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네. 거기서 소통을 하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면 뭐 이런 세대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뭐 각기 다른 그림을 가진 퍼즐이 맞춰지듯이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되는 게 꼭 그렇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든 이렇게 좋게 잘 적응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